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자본시장의 꽃,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이 코스피 같은 경우 2700선에서 횡보하고 있다,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거시적으로는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750에서 800선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보합 뭐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는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 다 합쳐가지고 현재 지수 대비 2조 달러가 조금 안 되죠. 반면에 미국의 애플이 3조 4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가 시가총액으로 애플사 하나만도 못한 거죠.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미국이 한 27조 달러 정도, 27조 달러 정도 넘으니까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죠. 거기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최근에 엔비디아, 이런 구글, 이런 회사들은 저희 나라보다 큽니다. 회사 하나 자체가. 그리고 미국은 꾸준하게 주가가 이렇게 좀 상승을 해오고 있고요. 일본은 30년 전에 그 주가 지수를 이렇게 좀 상회했다가 다시 사만이 좀 무너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유념할 것은 미국 시장에서 몇 달 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국채금리가, 미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5%대 접근하면서 파산 위험에 있었죠. 그래서 앨런 재무장관이 전액 보상해 주는 거로 해서 마무리는 됐는데요. 자, 그 상황 하나 하고 8월 5일인가 역대 그 4년 만에 최저 급락을 한 월요일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좀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그만큼 주식시장 자체가 상당히 취약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갖고 가시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그 주식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 자산부채 자본의 상태가 어떠냐, 자본도 좀 있고 자산도 좀 여유가 있고, 아니면 부채가 많아서 부채 비율이 높으냐, 그런 어떤 재무 상태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어떤 경영성과, 일정 기관의 경영성과, 그러니까 회기에 얼만큼 순이익을 올렸느냐, 아니면 순손실이 났느냐, 그런 경영성과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실물 경제에서. 또 그런 실물 경제의 이면에 금융 경제가 있습니다. 실물 경제의 그림자가 금융시장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실물 경제가 이렇게 좋아질 수 없는 상황인데 금융시장이 탄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이나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금융시장이 그런 실물 경제를 담당하는 경제 주체, 기업이나
가게가 경제가 안 좋으면 금융시장 자체도 성장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펀더멘탈. 기초 체력. 기업의 기초 체력. 넓게는 국가의 기초 체력이 얼만큼 튼튼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지금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장을 하는 그러한 튼튼한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느냐. IMF에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1.7%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1.4% 성장했죠. 올해 2.6% 성장 목표를 했다가 한국은행, KDI 2.5%, 2.4%로 다 하향했어요. 제가 볼 때는 2.2%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시설도 투자도 감소했고 민간 소비도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가 높은 수출 수입, 무역 관련된 부분이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경제 성장률이 크게 변동이 지금 없는 상황이지 사실상 민간 소비나 시설 투자에는 문제가 있다. 우리 70% 정도의 GDP의 70%를 차지하는 수출이 어느 정도 유지되니까 그나마 실물 경제가 조금 유지를 하는 것이고 주식시장도 2700 전후에서 보합을 유지하는 것인데 수출 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초 체력이 약해지면 이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물론 주식은 그런 기초 체력만 갖고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수급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회사들이 이렇게 코스피에 상장이 되거나 코스닥에 등록을 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물량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성장성을 보고 많은 분들이 또 투자를 하니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런 수급도 중요한데 재료도 또 중요합니다. 회사가 발표하는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신약 개발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을 발표하죠. 그런 것들을 재료라고 하는데 사실 주식시장은 경기 선행지표예요. 약 6개월을 먼저 앞서간다고 하죠. 부동산 시장은 후행지표고 6개월을 이렇게 늦게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구분이 이렇게 없어질 정도로 경제를 보는 관점이 상당히 좀 어려워졌습니다. 예. 그 주식시장을 좌우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우리나라 증시를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밸류, 기업 가치를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자. 그래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좀 투자를 하고 기업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올바르게 평가되어 있어서 재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건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국가나 특정 세력이 움직여서 이렇게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최근에 논란이 되는 발행 주식 100만 주, 50만 주짜리 작은 회사를 주가 조작하는 거죠. 발행 주식이 100만 주면 그거 한 40만 주, 50만 주만 매집해 놓으면 주가 조작하는 건 쉽거든요. 그래서 주가 조작이 국가 경제를 혼란하게 한다는 의미로 아주 중한 벌을 내리죠. 미국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 체벌이 약합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이 만연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국가가 옛날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만 해도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면 연금이나 기금에서 일부러 이렇게 종가에
많이 사줬어요. 그래서 종가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환율 방어 때문에 1400선, 1410원선 유지 마지노선을 가는 환율 정책 때문에 연금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900억 불, 125억, 125조를 차입을 한 거 아닙니까? 연금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연금이나 기금이 과연 주식시장을 바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렵다는 거죠. 내년에 뭐 국채 발행 201조 한다는데 역대 최고로 그거는 뭐 차환 발행하는 것도 있고 신규 발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작년에 외평치에서 20조 빌려왔잖아요. 공자금에서 10조 원 빌리고 세수 부족분 메꾸려고 그거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자도 갚아야 되고 이런 식의 그 재정 관리가 외국인들이 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건전하다고 보고 건강하다고 볼까요? 그리고 주식을 사도 정말 특징주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뭐 아주 대장주 이외에는 사실 살 수가 없는 거죠. 불안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한 450조 되거든요. 함부로 이거는 주가 조작을 할 수 없죠.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뭐냐. 국가가 자본시장을 우리나라가 선진화하고 개방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가야 기초 체력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단순한 기업 밸류업 정책 아니면 일시적인 증시 대책, 연금이 일시적으로 사준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주가 관리를 할 수가 없고 주가 관리한다는 자체가 용어가 잘못된 겁니다. 주식은 그냥 우리나라 경제에 민낯이에요.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매도도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외국에서 볼 때 이건 선진화된 자본시장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공매도라는 게 내가 팔아가지고 쌀 때 다시 갚겠다는 건데 외국인들은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못하게 하니까 매력이 없고 이거는 규제가 너무 많아. 여기서는 못하겠어. 난 다른 나라로 갈 거야.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정책적인 선진화 정책 또 국가가 너무 막 증시 부양 증시 관리 이런 용어를 쓰는 자체가 주가에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후진국성 주가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실물 경제 기업들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게 국가에서 경제 정책을 하고 제도를 맞춰서 가는 것. 또 내수 경제가 활발하게 돼서 민간 사업자들이 또 자영업자들이 성장할 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어거지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우리나라도 그만큼 이제 주식시장이 커졌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8월 5일 날 급락한 주식 상황 다시 한번 되새기셔야 됩니다. 하나의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틀이 만약에 하종을 맞으면 2000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300포인트씩 빠지면 그 정도로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봐도 주식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나라가 뭐 계엄 얘기 나오고 전 정부 또 인사들 수사 들어가고 전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치권이 이렇게 어수선한데 이게 주식시장이 오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라 말씀드리고 항상 우량주를 가지고 주식을 하셔라. 저는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에 전환기, 우리나라 전환기 증권시장에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그때하고 지금은 많이 다르지만 주식이 가지는 속성은,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또 여윳돈으로 하셔야 되고. 아무튼 이 경제에 좀 국가가 신경을 써야 된다. 지금 경제장관 특별회의라든가 민생장관 특별회의 이런 것들이 관계장관 회의가 없잖아요. 심각한데 민생과 내수와 자영업자가 그런 여당 야당 대통령실 모여서 이렇게 토론도 많이 하시고 논의도 하시고 대안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고 오늘 뭐 사실 좀 심한 말이지만 대통령 일가 오직 대통령 일가 하나 보호하는 데만 집중돼 있는 나라 정치권 이거는 과연 경제가 발전할 수 있나? 정치도 발전할 수 있나?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아무튼 투자 부동산 쪽에 많이 자금이 가 있는 것 같은데 그쪽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실 현금 확보 조금씩 해나가시면서 안정적인 투자하시고 정말 어렵게 힘들게 모은 자산 잘 지키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